이제 세 번째인데 밑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도 울어? 그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목장 박양신입니다. 따뜻했던 봄을 뒤로하고 따사롭다 못해 한낮에는 따가운 햇살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에어컨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아나 싶을 정도로 어딜 가나 찬바람의 혜택을 받으며 이 긴 여름을 또한 지내보려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거실 한가운데 한 대만 있는 에어컨에 모든 가족이 모여 이야기하고 간식을 먹고 웃고 떠드는 시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방방마다 설치된 에어컨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 한 대 이상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멀티미디어 기기에 이제는 각방이 되어가는 시대상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저희는 아이들에게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자며 지내고 에어컨도 거실만 켜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거실에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VIP를 초대할 수 없는 시기가 이제 되면서부터 저희들은 누굴 초대해야 되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딱 두 명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목원으로 해서 가족 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살 부대끼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방을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각방이 되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자주 거실에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놀기도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성품이 온화해서 저만 조용히 하면 크게 목소리 낼 일도 없는 아주 평온한 가정이긴 합니다. MBTI나 사군자를 해보셨지만 사실 저희 아내가 내향국하고요. 큰애가 내향난초고 이제 둘째가 외향국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외향대나무고요. 매화고 그리고 MBTI가 ESTJ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저를 되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많이 관계가 회복되고 예전만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가족 목장을 한 덕분입니다. 제게 형수가 있는데 형수가 저한테 간곡히 어느 날 부탁을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죽어야 아내와 아이들이 산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MBTI 뭐 사군자 이런 거 별로 예전에는 그렇게 보질 않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애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이런 성향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눈빛으로 레이저 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화를 안 내도 눈빛만 봐도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빛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거울 보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래서 그랬는지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편안해진 듯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둘째가 저한테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놈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느끼며 다행이다 싶습니다. 큰아이도 예전에는 제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편이라 이제 다행이다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전에도 노력하고 줄여보려고 했었는데 저희 형이 올해 초에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하고 싶으면 한마디에 10,000원씩 주라고. 그래서 돈이 아까웠죠. 그래서 잔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매주는 아니지만 주말 저녁에 음식을 만들거나 시켜서 먹으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 말을 할까? 1시간이나 목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웬걸요. 여러분의 목장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또 껴들고 하면서 결국에는 3시간이 넘어가고 밤 12시가 넘어가는 그런 목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한마디에 잔소리가 10마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입을 닫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전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주된 의사소통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이건 저와 안 맞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래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의 감정과 방법들을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와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변해야 되더라고요. 여전히 제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 것들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아침 먹어라, 물건 제자리에 둬라, 공부해라,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정리해라, 게임 너무 하지 마라, 스마트폰 적당히 해라, 양말은 제자리에 둬라, 치약은 뒤부터 짜라, 컵은 먹고 씻어라. 그 잔소리가 정말 제 속에 가득한데 이제는 입 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합니다. 치약도 다 제가 다시 짜놓고 설거지도 요즘 제가 거의 다 대부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가끔 아이들한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만큼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10가지면 아이들은 딱 그것만 빼고 한 100가지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가지만 보던 눈이 이제 100가지를 보는 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배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려에서 관계는 시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 배려가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고 길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배려는 내가 참아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와주는 것이더군요. 근래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넌 정말 우리를 모르는구나. 난 내가 이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치약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신혼부부 목원이 함께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고3, 중3이 되면서 지난 3년처럼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 오랜만에 금요일에 잠시 가족 목적을 하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이제 자연스러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사실 몇몇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스킨십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소파에 누워있으면 위에서 누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잔소리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의견 제시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제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제 입을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을 닫는 게 먼저더군요. 그리고 이젠 잔소리 없이 돈을 먼저 줍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 없는 돈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더군요. 여담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줄 테니 제 잔소리를 받아내라고 시간당 얼마를 줘야 하나 고민해보니 그게 상담이었고 상담을 받아보니 한 시간에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전히 좌충우돌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제 눈높이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바라는 것이 많지만 제 기준을 버리기 위해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려고 노력해 봅니다. 결국 아이들은 우리의 진정한 VIP였습니다. 그것을 지난 3년의 시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VIP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부모의 기도가 아닌 자신들의 기도로 삶을 살아가도록 변해가는 모습에 다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전히 성경에 의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분께 넘깁니다. 저희 형이 있거든요. 큰아빠한테 전화해. 그러면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쌓이는 아이들의 믿음의 싹이 아이들에게 심겨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부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절대 쉬어가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부부의 제일 중요한 VIP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는 그 VIP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